백석이 시 나오면 여기는 뭐 수필도 같이 포함. 수필도 같이 포함해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백석 시리즈에서 묶어서 같이 올려놓을게. 알아듣겠지? 같이 좀 올려놓으면 이제 아마 백화에서부터 쭉 들으면 돼. 모닥불은 들었죠? 그지? 이제 그런 작품들이니까 한번 좀 알아두시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쪽 우리가 이제 배웠던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 있어? 흰 바람벽이 있어. 그 다음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거 있었지, 그지? 그런 시들과 더불어서 수필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알아듣겠지? 수필도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자, 감상 포인트. 대충 우리가 알긴 알 건데 일제 강점기라는 측면, 그 다음 30년 된 거지, 그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그렸는데 이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은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확대할 수 있겠죠. 됐지?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그 다음 화자가 지금 인사를 나눈 요거 기억하는 인자, 현재. 예. 여승이 실은 화자가 언젠가 평안도 금전판에 만난 적이 있는 이니까 이건 어떻게? 구성 방식이 역순행적 구성인 거지. 그지? 다 기억날 거야. 1학년 때 배워서 그런가? 자, 가혹한 시련을 겪은 끝에 그녀는 출가하여 여승이 된 것이었다는 것이 이 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삶의 시련이라든지, 그죠?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뭐 하는 거? 승화시키는 거. 대표적인 작품이 승모 같은 거 있었죠. 승모. 됐죠? 승모. 역설법을 활용해서 종교적 승화가 이루어지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었지. 자, 이 작품 여인의 비통한 삶을 서사적 틀에 압축하여, 요거 기억나죠? 우리 보기에서 한번 봤었지? 서사적인 틀에 압축했다. 그래서 이 서사라는 것들을 이용하면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됐지? 그래서 시에서 서사를 이제 차용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외에 산문적인 특성이 결합되는 이유 기억나? 또는 반대인 경우가 있지? 소설에다가 시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오지. 고전에 뭐라고 나? 낭만적 분위기 형성 이런 거 이해같이, 또는 인물의 정서 표현이 좀 더 두드러진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여자네 집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시가 인용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사실감을 높이기도 하고 자기가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 알겠죠? 옆에다 한번 써놔. 특히 뭐 이생규장전 같은 거, 그건 이제 산문 안에 시가 들어갔을 때 낭만적 분위기나 인물의 정서를 드러낸다. 반대로 시 속에 서사적인 게 녹아들었을 때는, 그죠?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이 부분 정리 좀 잘 해주셔야 돼. 됐죠? 좀 전에 말한 대로 서사적인 장르에 뭐가 들어온다? 서정적인 측면이 들어온다. 그죠? 또는 서정적 측면에 뭐가 들어온다? 그렇지, 서사적 측면 요소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좀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우리가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이잖아. 그런데 고전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요소가 껴들어가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왜 들어오게 되는가? 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지. 그지? 기억날라나 모르겠다.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요거 잘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전체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서정적 감동을 유발하고 있는데 작가의 정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였었죠. 노란색으로 표시가 또 돼 있네요. 이렇게. 수특 사용 설명서도 살 거 아니야. 그지? 저기 뭐지? 노트 정리 단권화를 사용 설명서에다 해. 시간 아까우니까. 짜잘한 것까지 그냥 다 적을 필요 없잖아. 그지? 이미 적혀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이제 요런 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데 조금 늦게 나오긴 하니까. 그지? 조만간에 그 삼천제 나오면 바로 사야 돼. EBS 상상 삼천제. 내신 대비할 때 좋은데 근데 이제 내신에서 독서만 나가는 학교는 이제 조금 고민스럽겠다. 그지? 문학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수능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애매하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자, 여승 이 대상이지, 그지? 대상 밝혀주시고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행동이죠.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가지치의 냄새. 그러니까 요거는 여승의 뭐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삶의 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지? 보통 이제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고 했기 때문에 여승, 스님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된다? 탈속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탈속적 이미지. 탈속적 이미지.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요때 옛날같이 요거 좀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지? 옛날같이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기억나? 한번 다 떠올려. 어떤 내용이었어? 옛날처럼. 그 직유. 됐죠? 옛날같이 늙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만났던 경험.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였었죠? 요 시에서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게 밑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럼 배웠던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리를 한번 하는 쪽으로 갑시다. 여기 있네. 눈물방울과 어떻게? 같이. 요게 이제 두 개로 해석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됐었지? 눈물방울 같이라는 게 이건 처럼. 요렇게. 그럼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 눈물방울과 그렇지 함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중의법이었었죠. 중의. 다 기억나니?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이제 대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기는 관찰이라고 써면 되겠다. 관찰. 관찰.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긴 했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인의 처지에 대한 연민. 이렇게. 연민. 불쌍하게 느끼는 거죠. 서러워졌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표출. 됐어?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자, 뭘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회상, 역순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역순행. 요거는 소설에서 중요한 거 있었죠. 우리가 이제 역순행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부분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었죠. 뭐 있었던 거? 액자식 구성. 그죠? 요거는 잘 기억해야지. 액자식 구성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고향이 있었잖아. 우리 배운 고향. 현진건의 고향. 좀 구별이 필요했던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그 눈길. 자, 그런데 조금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메밀꽃 필 무렵이지? 그지? 그러니까 눈길하고 메밀꽃 필 무렵을 가지고 액자식과 액자식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거. 요거 한번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어. 그지? 좀 알아두시고. 액자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건이, 그죠? 밖에 있는 사건이 요 안에 있는 사건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서로 석관이 연관이 안 되지, 그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건 한번 출제로 됐던 게 여러분들 이제 알라나 모르겠지만 배따라기라는 게 있어요. 배따라기. 알겠지? 배따라기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주긴 할 겁니다. 알겠지? 배따라기.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마. 역마는 액자식 구성은 아닌데 학생들이 요거 놓쳤어. 역마가 선생님 회상인 거 저 몰랐어요. 역순행 쪽 구성인 거 처음 알았어. 이런 친구도 있어. 알겠지? 이런 작품들은 머릿속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옛날에 소설이 출제가 되고요. 보기로 시가 나온 다음에 두 작품의 이제 구성상의 특징, 시상 전개 방법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참고해 준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메밀꽃 핀 무렵은 그 허생원이, 그지? 자신이 옛날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
이해 갔니? 자, 그런데 요 눈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죠?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 아들은 알지 못했던 누구의 어머니, 아니 누구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가 하나가 따로 딱 들어가죠. 됐지? 그래서 이 눈길 같은 경우는 과거 해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과거 해상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과거 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액자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 갔나요? 이 두 가지 구별 진짜 잘 해주셔야 돼. 이 두 가지 체크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자, 그래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내려갑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뭐 금전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라고도 설명했었었고, 그 다음 평안도라는 게 뭐 사실감 주는 건 뭐 다 알 거고 표현 방식이 나오면 그때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과거 만났던 점이지, 기억.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그래서 여기 청각의 촉각화 나왔네. 청각의 촉각화. 이런 것들을 감각의 전이랑 관련시켜서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지. 가을밤같이 차게 울다. 울었는데 차게.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그 다음 가을밤같이. 직유겠죠. 직유.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의 비유. 이렇게.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에 대한 걸 볼 수 있죠. 가족의 해체. 자,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린 딸의 죽음. 됐죠? 네, 죽음. 산꿩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요거 기억나지?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산꿩이 울은 건 감정이입인 건 찾겠는데, 그죠? 꼭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화자의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어? 대상의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어? 다 까먹었니? 요건 한번 중요하다고 해서 설명 한번 시 갖다 놓고 쫙 설명했었는데 그거 떠올려. 영상 다시 보내줄게. 자, 옆에 적어. 추억에서. 추억에서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던 것이던가. 기억나지, 기지? 예, 그 추억에서. 그 다음에 월훈. 요런 작품들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대상의 정서 뭐 둘 다 이입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산꿩도 서럽게 오른 슬픈 날 같은 경우는 화자와 대상 둘 다 감정이입된 거 괜찮아요. 됐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화자와 대상 둘 다. 추억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셔도 되겠죠. 여기 해당하는 예시다. 하지만 어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월우는 대상의 감정이입, 어이구, 쏘리, 여기다 대상에도 X 치면 어떡해. 대상의 감정이입이 맞고 화자의 감정이입이 아닌 거야. 이렇게 화자 아닌 거.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 시중에 이런 시가 있단 말이야. 간밤에 우던 여울이 님이 울어 보내어다. 그러니까 여기 여울이 있어. 여울. 냇물이지, 그지? 여울이 있는데 여울을 누가 보냈다고? 이미 울어서 보내는 거야. 이미 크라잉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울은 누구의 감정이입된 거야? 그렇지. 임의 감정이입된 거야. 만약에 저 물이 거슬러 흐른다면 나도 울어야겠다. 맨 마지막에 종장에는 누구의 눈물이 여울인 거야? 그렇지. 화자가 되는 거지. 됐죠? 대상은 지금 동일한 여울이지만 초장에 나와 있는 여울은 누구의 감정이입? 대상의 감정이입. 종장에 나와 있는 여울은 누구의 감정이입? 그렇지. 화자의 감정이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 해법 Q에서 이거 풀었어. 다. 그지? 다 해법 Q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너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해법 Q에서 풀었으니까 확인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잘 모르면 해법문화 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 알아듣겠니? 예, 그렇게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 다시 한다. 화자의 정서, 대상의 정서가 둘 다 이입된 거, 아니면 대상이라고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화자라고만 해야 된다든지, 대상과 화자가 등장하는데 좀 특이하게 위아래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갔나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다. 자, 산공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전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우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눈물방울과 함께 또는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다. 뒤에는 서사적이지. 됐죠? 그러면서도 여기 여인의 슬픔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정적이다. 서정과 서사가 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됐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머릿속에 알아두시는데, 서정과 서사가 조화되어 있는 작품들이 저기 누구야? 백석이 시에 좀 있단 말이야. 그 옆에다가 저기 이용학도 써놓고, 이용학의 오랑캐꽃, 요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자. 됐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문제로 나올 때 뭐 서정과 서사가 조화됐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얘기보다는, 저번에 우리 보기 봤었잖아. 보기 봤었지?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서사와 서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소설과 시 같은 것들이 이제 뭐 크로스가 되는, 내 시를 쓰지만 소설의 방식이 들어왔을 때의 특징들, 뭐 이런 것도 한번 봤었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가 우리가 뭐 여승에서 볼 수 있는 뭐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알아두시고, 요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했던 작품이 8원이 하나가 또 있었죠. 8원. 네. 8원,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 됐어?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었던 정막강산도 있기는 해. 정막강산. 수필로는 뭐 동해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동해라는 시는 참 어려워. 수필. 알겠지? 수필.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한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요거 나오네. 후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그다음 요거 에두르다. 요런 표현 모르는 친구 많던데. 에둘러. 밑에다가 단어 좀 한번 써놓을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왜 우리가 곡진하다라는 말 있죠? 곡진하다. 됐어? 그다음 완곡하다. 이 말이 달라. 알겠지? 완곡하다라는 말과 곡진하다는 말이 다른데, 요걸 이제 같은 말로 알고 있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고. 여기선 에둘러 표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완곡하게.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직접적 표출을 절제하고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거야. 직접적 표출을 절제하고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 다음 뭐 이거 시간적인 건 다 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백석시의 경연과 여승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형광펜좀 한번 또 쳐놔. 여승 8원, 촌에서 온 아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주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해 갔나요? 이거 주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맞췄다 틀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 있잖아. 고향. 됐죠? 내가 이제 북간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고향이 어디냐? 뭐 전주각산, 그지? 뭐 아무개 아버지를 모신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지, 그지? 그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향수겠지? 요렇게 표현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현실은 아니지만
고향도 아버지도 친구도 다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해가 안 나요? 그러면 지금 타관에서 의원을 통해 됐나요? 고향의 따뜻함이라는 걸 현재 느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하게 향수라는 개념 하나만이 아니고 이 향수를 줄 수 있는 바로 뭐 인간적인 어떤 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요 인연. 요게 또 하나 중요하다는 거지. 메밀꽃 필모랩에서도 바로 요게 등장하잖아. 인연이라는 거. 이해 갔지? 예, 그래서 요 인연이라는 것의 의미도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됐지? 예. 주제 감상에 있어서 조금 선택지 한두 개 정도는 틀어지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남신의주 유도 박시봉광이라는 것도 유랑방랑하는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이해갔지? 그런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는 화제의 어떤 의지. 됐지? 어떻게 본다면 정신적 고결함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디 나타나? 흰 바람벽이 있어. 정신적 고결함과 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 안에 어떤 고결함? 이런 부분들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백석 씨는 주제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됐니?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표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에서 내용 표현 간의 관계를 찾을 때 가끔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구절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앞뒤까지 살펴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역설이라든지 그지? 여기 역설 단어 서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야. 됐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체 장면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서리법은 의문 형식이 되면서도 서리법이 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의문문인 것만 따로 빼란 말이야. 알아듣겠지?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종장만 읽으면 서리법 같은데 초장부터 읽으면 이거 질문과 대답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 알아듣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여승 요건 이제 한번 살펴봤네. 요 정도로 1강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